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유아기의 애착 발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심리학에서 애착, attachment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된 이유는 존 볼비라는 너무나 유명한 영국의 소아정신과 교수이시면서 정신분석학자가 애착에 대한 책을 많이 쓰시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심리학적인 의미에서 애착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린아이가 대부분이 돌 이하의 아기들입니다. 아직까지 6개월, 7개월쯤 된 영아들이 아주 소수의 자주 보는, 자기를 근접해서 자주자주 돌봐주는 몇 명의 사람들과 무엇을 하느냐? 정서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소중한 관계가 바로 애착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 뭐냐면 누구나 다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 입장에서는 아주 자주 보고 정답게 자기를 돌봐준 소수의 어른들하고 맺을 수 있고, 또 이 사이에는 뭐가 지나가느냐, 정서적인 교감이 계속되는 그런 심리학적 관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애착을 통해서 아이들은 심리적인 안정감, 사회성 이런 것도 얻을 수 있지만 실은 제가 그때 뇌 발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세 돌 이전에 가장 많이 발달되는 변형계라는 뇌의 부분이 어머니, 아버지 등 이 아이의 소중한 애착 대상하고 교류를 함으로써 신경망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부모란 것은 단순히 DNA를, 유전자를 물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에 뇌가 한참 형성이 될 때 자기들이 감정을 어떻게 교류하는 그 방법에 따라서 아이들의 사회성 뇌, 변형계들을 다 바꿔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그림들을 보면 이 어머니하고 아이 사이에 서로 주관적으로 서로 이렇게 어려운 말로 인터서브젝티비티라고 그러는데 너와 나의 주관이 만나고 있어요. 아이하고 웃으면서. 그리고 이 사이에 여러분 보시면 그냥 그림만 봐도 엄마하고 아이 사이에 웃음이 귀에 들리잖아요. 이렇게 애착은 관계를 나누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감정을 조절하게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뇌가 아주 정말 오랫동안 사회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 이미 우리 뇌에 프로그래밍이 돼 있기 때문에 애착 대상과 이렇게 쫀득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때 가장 감정이 조절 잘 될 수 있는 상태로 바뀌고 집중을 오래 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러면 애착이 무슨 만병통치약인가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세 돌 이전의 아기들은 애착이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어릴 때 애착이 잘 형성된 아이들은 비록 까다로운 기질을 가지고 타고난 아이들도 4돌쯤 지나면 순한 아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저는 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 우리 건강한 애착 관계는 뇌의 영양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심리의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애착이 잘 형성되면 뇌에서 변형계 부분이 잘 조절되게 형성된다는 것을 여러분 좀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 이 심리적 애착을 도무지 애들 머릿속에 뭐가 얼마나 있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측정한 분이 계십니다. 메리 에인스워스라고 정말 똑똑한 분이신데 발달 심리학자신데요. 이분이 박사학위 논문을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애착의 유형을 볼 수 있도록 실험을 만들었습니다. 가끔 제 외래 진료를 할 때 아기들을 데리고 오신 부모님들이 갑자기 제가 어머니 아버지 아기를 잠시 놔두고 문 밖에 나가서 마음속으로 10번만 셌다가 다시 들어오세요 라고 저는 많이 시킵니다. 아주 약식의 메리 에인스워스가 만드신 낯선 상황 실험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엄마가 나가면 따라 나가서 울다가 들어오면은 안기고 빨리 끝이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안정 애착인데, 불행하게도 또 제 진료실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나가도 신경도 안 쓰고 딴 일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딱 문고리에 붙어서서 절대로 달래지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건 약간 불안정 애착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간단하게 적어도 24개월 이전의 아기들은 부모님과 떨어졌다가 다시 왔을 때 행동만 보더라도 이 아이의 심리적 애착이 잘 형성이 됐나 아니면 좀 문제가 있나 하는 것을 대충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이 메리 에인스워스 박사님은 안정애착이라 그래서 제일 좋은 형태죠. 이게 한 60%좀 되고요. 보통 인구에서. 해피 애착은 부모가 나가도 들어와도 별로 신경 안 쓰는 애들. 그다음에 저항성 애착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자지러지게 울고, 또 반대로 부모가 다시 들어와서 달래도 계속 달래지지 않는, 그러니까 불안한 애들입니다. 요게 있고, 제일 이제 병적인 애착이 혼란 애착이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전문가들만 볼 수 있는데, 아이가 나가면 엄청 우는데 부모님이 들어오면은 도망가는 애들이 있어요. 회피하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계속 불안해하든 회피하든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진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 정도 되면 제가 이제 애착 장애라고 할 정도로 병리적 애착이라고 봅니다. 이런 뇌 발달에 영향을 미쳐서 불안정하게 부모랑 애착 관계를 맺은 아이들은 안정적인 애착을 한 아이들보다 어떤 차이가 났냐면 약간 지능 지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머리 자체가 나빠진다라기보다는 아이들이 불안정한 애착을 가지면 잘 탐색도 하지 않고 길게 집중을 잘 못해요. 불안해서. 자, 이렇게 쌓이면은 아이들이 단지 이 신경망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희 실험 결과에서도 나쁘게 나왔고요. 당연히 사회성이 떨어집니다. 조금만 자극이 가도 너무 못 견뎌 하거나 아니면 아예 널브러져 있거나 둘 다 안 좋은 건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애착에 문제가 있는 것을 부모가 방치한 경우에 이 아이들은 요즘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정서 조절이 되지 않고 충동 조절이 안 돼서 어린이집에 가면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 선생님들이 쩔쩔쩔 매세요. 이 아이 하나 때문에 다른 아이를 못 돌보게 한다든지 친구를 자꾸 이렇게 밀거나 아니면 또 너무 위축돼가지고 발발발 떨거나 이래서 굉장히 유치원 교사들이나 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런 아이들은 발달장애 쪽보다는 애착을 다시 바로 잡으면 아이들이 곧 좋아지는데 단 그것도 나이가 좀 있습니다. 애착이 이제 총 형성되는 게 3돌까지거든요. 그 전에 와주시면은 뇌 발달도 잘 되지만 애착이란 심리 발달도 좀 더 빨리 될 수 있는 나이가 3돌 이전입니다. 3돌 이전에 혹시 아이가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충분히 애착 관계를 맺을 수 없을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어린 나이에 오셔서 전문가들과 함께 안정된 애착으로 다시 바꿔주면은 심리도 좋아지지만 뇌 발달에도 아주 긍정적인 신호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애착을 잘 형성하면 이 변연계가 좀 조용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발달이 되냐면 이 전두엽이 세돌이 지나면서 발달을 하면서 그 밑에 있는 충동 조절, 정서 조절, 그다음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뇌 부분을 억제를 시키고 조절을 시작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애착으로 인하여 이 변연계가 잘 자라지 못하면 억제를 담당하는 이 전두엽의 기능도 함께 제대로 형성 안 되기 때문에 더 인지가 떨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저에게는 2돌짜리, 3돌짜리 애착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아이들이 방문을 하는데 그런 아이들이 다시 저희가 하는 치료가 바로 아이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부모님들을 다 이제 애착 검사도 하고 아이하고 상호작용 검사를 해서 부족하시면 예전에는 사실 놀이 치료만 했다면 지금은 놀이 심리치료 선생님이 하시다가 부모님 들어오세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이 아이한테 맞추는 소위 말한 저는 그것을 부모 교육 놀이 치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아이하고 잘 맞출 수 있게끔 한 4 내지 6회 정도만 하면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이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 애착을 어떻게 하면 잘 형성할 수 있는 자극이 뭘까? 반대로 애착이 정말 나빠질 수 있게 하는 또 그런 자극은 무엇일까를 보셔야 되는데 제가 먼저 좋은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애착도 그렇고 뇌 발달에 좋은 자극은 굉장히 일관적이면서 반응성이 높아야 돼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기가 조금이라도 하면 금방 가서 왜 그래? 한 눈을 볼 수 있는 그 정서적 가용성, 정서적 반응성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경우는 부모님들 이런 분도 계세요. 애가 넘어져도 독립적으로 길러야 된다고 이게 가만히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큰 아이들 얘기죠. 이 한 2돌 한참 애착이 형성된 이 아이들은요. 빨리 가서 어머 어땠어? 하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거나 또 변화라는 것이 물리적 변화만이 아니고 심리적 변화가 생길 때도 빨리 가서 관심을 주고 정서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관적으로 가야 됩니다. 엄마 기분 좋은 날은 빨리 쫓아가고 엄마 기분 나쁜 날은 뭉개고 그러시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혼란이 와요. 그래서 일관적으로 정서적 가용성을 최대화하게 하는 것, 그것이 아이들하고의 애착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집안 내 스트레스가 좀 적어야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의 스트레스는 이때 가장 큰 게 주 양육자하고 분리입니다. 자주 아이랑 떨어지게 하고, 아니면은 또 요즘 어떤 어머님들은 이제 가끔 육아를 하시다가 가끔 맡기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어머님들은 한 곳에 계속 맡기면 아이가 좀 예측 가능하고 스트레스가 덜한데, 오늘은 이 집 맡기고 이틀 뒤엔 저 집 맡기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어린아이들일수록 친근하게, 아이들은 친근한 게 곧 스트레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를 생각보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가급적이면 적은 스트레스를 주고 예측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지 안정감을 느끼고 그것이 곧 애착과 연결됩니다. 그 외에 영양도 적절해야 되고, 그다음에 뇌에 가는 자극도 한두 가지만 치우친 자극이 아니라 오감을 다, 소리도 나고 맛도 날 수 있고 냄새도 나고 하는 걸 골고루 맡을 수 있도록 뇌에 자극을 주는 게 좋고요. 반대로 나쁜 자극은 뭐겠어요? 빈번하고 강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애착관계가 아주 불안정해지거나, 또 막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등 신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많이 폭력적인 상황이 연출되거나, 또 요즘에는 이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부모와 아동 사이에 정서적 유대감을 방해하는 그런 요인이 있을 때 분명히 아이의 뇌 발달은 나쁠 뿐더러 애착 관계도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애착 관계를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좋은 자극들을 많이 주시면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아는 과학이다. 신의진의 콕 TV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